이번에는 형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형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 각각의 형체의 특성은 설계 형체는 설계 의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이라면 중심, 지름, 진원도 이런 것들 규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 형체, 이거는 가공 결과, 얘는 실제 제품을 얘기합니다. 만들어진 가공된 부품이죠. 이것은 설계가 어떤 의도로 됐던 간에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이 3차원 곡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형체는 이 3차원 곡면 형상을 띠고 있는 이 실제 부품을 설계 의도, 즉 설계 형체에 맞춰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설계 형체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즉 3차원 곡면 형상이라 하더라도 설계에서 원이었다. 그러면 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측정 결과는 설계 의도에 비해서 중심, 지름 이것이 일치하고 진원도가 불량한 경우, 지름, 진원도가 양호하고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심, 진원도가 양호하고 지름이 불량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실제로는 중심, 지름, 진원도 전부가 다 불량한 결과가 된다. 불량하다는 것은 이제 설계 형체하고는 다른, 즉 편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지금 이게 설계 형체입니다. 설계 형체는 이런 지름에, 이런 중심에 이런 형상 편차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지름도 다르고 편차가 있으니까 실제 가공 형체는 중심도 다르고 그 다음에 형상도 다르다. 즉 크기 편차, 위치 편차, 형상 편차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가공 형체를 측정해서 이러한 원, 얘는 원이죠. 근데 가공 형체는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원이 아니고 이제 곡선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설계 형체가 원이기 때문에 이 가공 형체를 원으로 계산해서 측정 형체, 즉 측정 결과를 출력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립을 할 때. 실제 조립이 되는 것은 가공 형체인데 우리는 측정 형체를 가지고 이것이 조립이 될까 안 될까를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결과와 조립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측정 데이터를 보고 조립을 해도 원만하게 조립이 될 수 있는 상태를 가정해서 이제 측정 형체를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형체 계산 방법을 어떤 것을 적용할 거냐 라는 것이 측정 전략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프로빙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몇 점을 측정해서 계산을 할 거냐 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최소 측정 점수 라는 것과 추천 측정 점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최소 측정 점수라는 것은 각 형체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 점수다. 그것을 최소 측정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최소한 이 수만큼은 프로빙을 해야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 측정이라는 건 계산이겠죠.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 원인 경우에는 최소한 3점을 측정을 해야 이 3점을 가지고 원을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각 형체별로, 각 형체라는 것은 직선, 평면, 원통, 원뿔, 구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형체별로 그 최소 측정점 수, 이것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소프트웨어 특성상 측정기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이용해서 프로빙을 할 경우에 형상편차가 큰 경우에는 이 형상편차로 인해서 측정할 때마다 측정값이 차이가 난다. 같은 그 형체를 측정할 때. 그래서 측정의 신뢰도가 많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권장 측정 점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권장이 위에서 말한 이제 추천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은 각 형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측정할 때 필요한 최소 측정 점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건 수학적이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형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제 최소 측정 점수고요. 물론 많은 점을 측정할수록 좋겠지만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 형체별로 권장 측정 점수를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측정할 때는 이 권장 측정 점수를 이용해서 프로빙 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이것은 각 회사마다 이제 추천을 하는 점수가 있고, 또 BS7172 이 규격에서도 최소한 이만큼은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값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2점만 프로빙을 한다. CAD에서는 어떤 중심 좌표하고 2점의 거리를 지름이라고 이게 지정을 해주면은 설계를 하지만, 즉 도면을 그리지만, 이 측정에서는 이렇게 CAD에서처럼 그 2점 간의 거리가 지름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2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2점을 측정해서는 원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3점을 측정하는 경우는 3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한 개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을 측정할 때는 최소한 3점 이상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3점을 초과해서 4점 이상을 프로빙을 하면은 이제 진원도가 동시에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은 수학적으로 왜 3점 이상 측정을 해야 계산이 되는가라는 걸 설명한 거고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점 1, 점 2, 이 2점만 측정했다라고 하면 이 2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죠. 여기 1번, 2번 간단하게 2개만 그렸는데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점을 측정해서는 원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 3점을 측정하면 이 3점을 측정한 이 점을 통해서 한 개의 원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에서 이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점만 측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공 형체고요. 얘는 형상편차, 형상편차를 가지고 있죠. 이건 여기서는 진원도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 1, 2, 3 이렇게 프로빙을 했다. 그러면 프로빙한 그 점을 이용해서 1번이 계산이 될 거고요. 만약에 동일한 형체를 이번에는 1, 2, 3 이렇게 세 점을 측정했다. 그러면 원 2가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빙을 어느 위치에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만큼의 위치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형체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4점 이상을 측정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4점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3점을 측정했을 때보다는 그 편차가 훨씬 줄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최소 측정 점수가 있고 권장 측정 점수가 있다. 여기서 이것이 권장 측정 점수가 될 거고요. 이것이 최소 측정 점수가 되겠죠. 최소 측정 점수만큼만 측정을 할 때는 오차가 이렇게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은 겁니다. 이 표는 BS 규격에서 추천하는 수학적 최소 점수와 권장 최소 점수입니다. 여기 직선이 나오는데요. 직선은 이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직선 자체가 이런 어떤 진직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할 때는 이렇게 직선이 계산이 되고 두 점을 만약에 이렇게 측정하면은 직선이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두 점을 어디다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최소한 5점. 하나, 둘, 셋, 넷, 5점. 이렇게 5점을 측정하면은 이 점을 이용해서 이런 평균 직선을 계산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권장 측정 점수를 5점으로 하는 것이고요.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은 수학적으로 3점만 있으면 계산이 되겠죠. 1점, 2점, 3점만 있으면 이 평면이 계산이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면이 어떤 굴곡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디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점의 위치에 따라서 평면이 많이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축각이. 그래서 9점을 지금 추천을 하는 거고요. 원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3점만 있으면 이 원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원이 진원도가 심할 때 이 3점을 어느 점을 3점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심 위치, 그 다음에 지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7점을 측정해라 라는 건데 여기서 7점이라는 것은 어떤 이 로브를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경외원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이 등경외원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점 이상이 측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등경외원이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7점 이상을 측정을 해야 이 등경외원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다. 그런 뜻에서 7점을 측정을 하라고 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겠죠. 이런 3개의 로브를 가진 등경외원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프로빙을 하면 이것은 이 로브를 전혀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7점은 측정을 해야 이 등경외원의 존재 자체를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긴 6 로브가 아니고 3개 로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는 수학적으로는 4점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9점을 측정해라라는 거고, 원통, 원뿔 5점, 6점이 수학적인 재미인데요. 권장하는 것은, 진직도가 중요한 것은 이제 12점, 진원도가 중요한 경우는 15점 이렇게 측정을 하라는 거예요. 15점을 측정할 때는 각 단면에서 5점씩 세 단면, 그러니까 5점씩이라는 것은 진원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4점 측정을 하는 거고요. 진직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원통의 진직도, 즉 이 원통이 이런 진직도가 중요한 것은 단면을 여러 단면으로 더 나눠서 측정을 하라는 것이고, 이 진원도가 중요한 것은 이 원을 측정할 때 원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점수를 더 늘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뿔은 모양새만 좀 다르고 그 특성은 또 원통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미로운 원뿔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원뿔 중심축의 진직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4단면을 측정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뿔 각 단면의 이 진원도, 이 진원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5점씩 세 단면을 측정해라.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 자이스에서 제시하는 최소 측정 점수, 그 다음에 권장 측정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학적인 최소 측정 점수는 BS하고 같습니다. 같고요. 대신에 권장 측정 점수는 BS에 비해서 좀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은 3점, 평면은 4점, 원, 타원, 9, 원통, 원뿔, 원환체,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그 기계 가공 부품을 전제로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장 측정 점수를 좀 줄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BS 규격이라든지 짜이스에서 얘기하는 최소 측정 점수, 권장 측정 점수, 이것은 트리거 프로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기 접점에 의해서, 전기 접점의 상태 변화에 의해서 프로빙을 하는 이 트리거 프로브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스캐닝 프로브는 연속적으로 많은 점을 얻어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프로빙 점수 그리고 형상편차,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이것이 가공 형체입니다. 가공 형체라고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4점을 측정했을 때 이건 뭐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측정기에 오차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3점을 측정을 하든 4점을 측정을 하든 10점을 측정을 하든 이것은 측정값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스캐닝 데이터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가공 형체입니다. 이 가공 형체가 이렇게 이 형상 편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4점을 측정했을 때 이런 원이 생기는 거지, 이 노란색의 원. 그렇지만 이 노란 원은 프로빙한 그 점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지, 실제 이 가공 형체의 형상을 전부 반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 형체의 형상 편차가 큰 경우에는
지금 형상편차가 있는 경우죠. 형상편차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4점을 측정해서는 정확히 할 수가 없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캐닝을 해서 측정을 해야 이 가공 형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 제품이 내측이냐 외측이냐 어느 곳에 쓰이냐에 따라서 이런 내접원을 계산한다든지 외접원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거 프로빙을 할 거냐 스캐닝으로 프로빙을 할 거냐 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트리거 프로빙보다는 스캐닝 프로빙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스캐닝으로 측정을 하면 형상 편차를 그대로 다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스캐닝 프로브의 용도는 이제 스캐닝 프로브는 형상 편차가 심한 곳일수록 더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프로빙을 최소한 몇 점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프로빙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넓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좌표 측정 데이터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3차원 측정기에서는 공작물의 실제 형상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프로빙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아까 원에서 살펴봤듯이 실제 형상은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만약에 프로빙을 이렇게 3점을 측정을 했다 그러면 얘는 이러한 원으로 알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3점을 프로빙을 했다 하면 얘는 프로빙한 요 점을 가지고 이런 원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형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빙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 가공 형체의 형상 전체를 측정해서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차원적인 경우에 한해서 얘기고요. 만약에 원통이 이런 형태로 가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캐닝이라 하더라도 이 전체 단면을 전부 예를 들면 1mm 간격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단면, 이게 3단면만 측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 3단면 측정한 이 값을 가지고 이 원통을 계산하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그 형상은 고려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 측정 데이터는 프로빙된 요 점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빙 간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이제 각 점을 측정할 때는 프로빙 간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3차원 형상을 측정할 때는 프로빙 단면의 간격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죠. 프로빙 간격뿐만 아니고 프로빙 단면의 간격, 이것도 중요하다는 건데, 프로빙 간격이 좁을 경우에 형상 편차에 의해서 실제와는 다른 형상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원통이나 원뿔이나 평면과 같은 축을 갖는 이런 요소인 경우에는 오차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축이라는 것은 거리에 비례해서 그 값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각도라도. 그래서 전체 면에 골고루 프로빙을 해야 측정 오차가 감소한다 라는 건데요. 이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직선의 예를 보여주는 게 왼쪽인데요. 실제 이것이 가공 형체입니다. 똑같은 가공 형체인데 세 포인트를 프로빙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전체 면에 골고루 넓은 간격으로 프로빙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녹색과 같은 이런 측정 형체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공 형체, 이 직선은 진직도라고 하는 형상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가 아니고 여기서처럼 가깝게 세 점을 측정했을 때는 그 점을 이용해서 지금 이 붉은 선과 같은 이런 측정 형체가 가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실제 가공 형체와 이 세타만큼 각도를 갖는 이러한 직선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 좌표의 축을 설정했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는데 구멍이 가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값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널찍하게 프로빙을 한 여기서 이것처럼 가공 형체가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 좌표축은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x, y 이렇게 설정이 돼서 이 구멍의 중심을 측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측정 형체가 계산이 됐다면 이것은 직선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x축, y축 이렇게 측정 좌표기가 설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측정값이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빙을 할 때는 그 간격을 좁게 하지 말고 전체면에 골고루 프로빙을 해줘라. 이런 것이 중요한 프로빙 전략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통인데 만약에 이 측정 단면을 이렇게 작게 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원통도라는 형상 편차로 인해서 지금 이 빨간 축을 가진 이런 원통을 계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원통에 비해서 요 세타만큼 각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것과 관계된 다른 것들을 계산할 때 큰 오차를 유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세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쭉 연장이 되면 계산하는 곳의 위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값은 더 커지게 되겠죠. 즉 어느 위치에서 계산을 하냐에 따라서 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원통이 원통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측정 단면을 크게 해서 측정을 하면 오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가 생기지 않고 약간의 중심값의 변동 또는 약간의 그 각도 오차만 생길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계산을 하더라도
이 측정 오차가 이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은 이거에 비해서 더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빙 간격, 프로빙 단면의 간격, 이것을 작게 하지 말고 최대한 길게 전체면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